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 5분입니다. 네.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 달 시작했을 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는 유지하기가 어렵다. 왜? 거래량 때문에. 그 위치가 354.6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위는 매수가 없다. 예, 매도를 하든지 말든지는 사실 뭐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매수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매수는 안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네? 외국인이 현물을 그렇게 매수하는데도 이 윗꼬리가 달린 거 보면 야,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네. 반면에 356은 분기봉의 하단선이에요. 네? 분기봉의 하단선이라고. 이걸 누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은 사실상 끝났어. 네? 돈은 끝났다고. 네. 지금 뭐 5조 2천억이에요. 5조 2천억. 네? 5조 2,994억 매도입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하단선을 누르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계속 누르기에, 일시적으로 누르는 건 가능하지. 근데 계속 누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주봉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네? 네, 주봉 하단선이 여기 있다고. 이게 얼마나 짜증스러운 구조냐면 차라리 지난주에 내려 꽂았으면, 네? 차라리 지난주에 내려 꽂았으면 하단선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단선은 또 살려놨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얘도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봉은 이렇게 빼. 이거 못 따라가지. 예? 이건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자, 이런 구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개인 현물 매수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 그죠? 개인 현물 매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356도 똑같아. 356 아래는 개인 매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요구하죠. 개인 현물을 팔아. 개인이 현물을 사면 누를 수 있다. 근데 개인이 현물을 팔면 아니다. 자, 이제 분기봉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누적으로 마이너스 5.3조야 지금 거의. 그러니까 356 아래는 매도는 아니야. 그죠? 근데 문제는 354.62 위도 매수가 아닌 거지. 이 규칙만 지켰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356 위에서 매도한 사람은 수익이고 354.62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 지금 손실이 뭐 커봐야 얼마나 돼요? 예? 2%? 2%잖아요. 1%도 안 된다고. 자, 수요일과 목요일이 남았잖아요. 이틀이 남았다고. 이틀이 남았는데 이틀 동안 얘가 계속 저가를 깨면서 가야 돼. 예? 저가를 계속 깨면서 가야 하락이에요. 저가를 깨면서 가야 돼. 수요일도 화요일 저가 깨고 목요일도 수요일 저가를 깨야 돼요. 그래야 하방이야. 왜?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가를 지키면 튕겨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도 오늘 저가 깨고 모레도 내일 저가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린 건 없어요. 어제 저가랑 뭐 오늘 종가랑 뭔 차이가 있어. 어제 저가가 오늘 종가인데. 그러니까 내리는 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올리질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은 뭐냐면 저가를 깨면 매수를 안 해. 근데 저가를 안 깨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마 올릴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매도 친다? 아니야. 얘는 매도 못 해. 매도는 얘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데이 트레이딩만 할 수 있는 거지. 예, 주봉으로 여기다가 매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근데 지금 만약 이제 하방의 입장에서 보고 예, 상방의 입장에서 한번 나눠서 보세요. 하방의 입장에서 뭐냐? 이거 윗꼬리가 길어져야 돼. 그죠? 상방 입장에서는 예? 아래 꼬리가 길어져야 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방의 입장에서는 주봉을 보셔야 되고 하방의 입장에서는 월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려가려면 월봉이 고가랑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어져야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상방을 보시는 분은 주봉의 아랫꼬리가 길어져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저가 지키죠.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은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켜야 되니까 아랫꼬리가 필요하고, 하방을 보시는 분은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 안 되니까 윗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보시는 분은 윗꼬리를 보고 상방 보시는 분은 아랫꼬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실 하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윗꼬리가 계속 생기고 있고 아랫꼬리는 별로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근데 돈을 보세요. 돈을 보면 택도 없어. 예?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돈의 관점에서 보면 택도 없다고. 예, 내려갈 거면 개인이 왕창 매수해야 되는데 뭐 1671억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예. 제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주장을 하면 더 이상한 거죠. 웃기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오늘 매수한 게 2,580억을 개인이 샀는데 이게 APR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그리고 산 거나 하이닉스밖에 없어. 네? SK 하이닉스밖에 없다고요. 1,000억대 이상 산 거는.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매수한 건 뭐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네? 신규 상장한 종목을 산 거라 예, 수급에 뭐 엄청난 변화를 줄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월봉에 윗꼬리가 생긴 거는 뭐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지금 말일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월봉이 74%? 네, 74%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2거래일 남았는데 네, 코스피는 거래를 안 해요. 코스피는 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대형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 네. 시가총액 200이 밖의 종목들은 거의 거래를 안 하고 200이 안에 있는 그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이번 달 거래량의 주범이 현대차일걸요? 네. 현대차랑 기아랑 네. 그쪽에 아마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월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느냐. 월봉의 윗꼬리. 주봉의 아랫꼬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만 보면 마치 아래로 갈 것 같이 그렸어. 예? 지금의 봉을 보고 있으면 진짜 아래로 갈 것처럼 그려놨다고요. 근데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갈 거면 돈이 실려야 되잖아. 근데 돈이 안 실리고 있으니까 아쉬운 거죠. 봉이 뭐 내려가면 뭘 거예요. 네, 돈이 실려야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지금의 하락이 꽤 불안하게 느껴진다. 그런 게 아쉬워요. 자, 올봉으로 보면요. 지금 볼벤 20이 어디냐? 여기 있어요. 360이라고. 지금 이 상태로 끝난다고 해도 위쪽으로 열려요. 열린다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52.76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치는 다음 달이 되면은 360.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360 이상까지도 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하락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려면 현물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거는 저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예. 내려가고 싶으면 개인 현물 매수가 나와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는 무의미하고 뭐 쏟아 부어야죠. 5천억에서 조 단위의 돈들이 쏟아 부어져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봉은 이대로 하면 이제 아래쪽이 열리잖아요. 네? 이대로 가면 이제 아래쪽이 열려요. 그러니까 잘 눌러야 돼. 잘 눌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월봉은 아직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단선이 여전히 발달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려면 결국에는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현물을 파는 그 거래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개인의 현물이 매수로 접근하지 않는 한은 하방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분기봉과 그 다음에 월봉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내려가려면 돈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개인이 현물 매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외국인이 현물 팔 거잖아요. 응?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외국인이 현물을 팔 거라고. 근데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라는 특별한 징후가 없으면 외국인은 현물을 안 팔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안 무너진다고 보면 국내 증시도 지금 현물 매수를 계속 외국인이 들이붓고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뭐 증시가 특별히 좋거나 뭐 이런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뭐 하이닉스 매출이 좋고 뭐 삼성전자 매출이 좋아서 지금까지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좋을 거고 지금 미국에서 뭐 AI 붐이 불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그냥 올라간 것 뿐이지 지금 실적이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면 어쨌든 외국인이 현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쪽으로 가기 어려운 거고 미국 증시가 이제 내려가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장을 뒤집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현재 단계에서는 가설이잖아요. 왜? 그렇게 자금이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가설인 거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뭘 주장하고 싶냐? 아직은 아닌 거다. 자, 그 다음 여기 종가가 357.99예요. 그러니까 3월 종가가 357.99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자, 크면 이제 분기봉이 상방으로 턴하는 거고 작으면 아직 벗어난 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352.76이니까 아직도 357.99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락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거죠.
예. 이번 주의 미션은 하단선 죽이는 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아시죠? 금요일만 되면 난리쳤던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성공할 거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지켜보시고 지금 분기봉의 이 형태와 이 형태와 월봉의 이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잖아. 이 하단선 여기 있고 이 하단선 여기 있고 보이시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러 갈 때 개인 현물 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누르고 싶으면 개인 현물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다. 앞으로 이제 이틀 동안 얼마나 상승하지 않고 잘 버티느냐. 하락 안 해도 돼. 상승하지 않고 버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가를 이틀 연속 깨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세요. 일봉은 뭐 내려가려고 폼을 잡았어요. 응? 일봉은 내려가려고 폼을 잡았는데 내려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내려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일봉은 내려가려고 하는 거고 주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순간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 이제 일봉이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 흐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저가를 지키면 또 충분히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목을 한번 볼까요? 일목에 이슈가 있는지 변화된 게. 자, 월봉 뭐 없죠? 없고 이주봉도 없고 주봉도 없고 3일봉도 없고 다 공중에 떠 있으니까 없잖아요.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까지 빠져야 되고 그런 위치까지 안 갔다는 거죠. 4시간 여기 대드났나? 여기도 대드난 게 없어요. 2시간 여긴 대드났네. 그죠? 2시간은 대드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이제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348.32 이 정도 선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개인이 현물을 받쳐줘야 돼요. 개인이 현물을 사야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이제 완성했죠. 1시간 봉까지는 완성했고 30분 1시간까지는 완성했고 2시간 봉도 데드가 났기 때문에 어쨌든 내려갈 수 있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없잖아요. 지금 돈의 무게가 너무 약하게 실려 있는 상태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서 코스피도 1시간 봉은 완성했고 2시간 봉도 여기서 데드가 났어요. 데드가 난 상태라 이대로 가면 한 2586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려가는데 돈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돈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돈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거죠. 뭐 4시간 여기 이 위로는 뭐 전혀 징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분봉 단위에서는 이제 하락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가를 지키는 순간 아래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져야 아래쪽을 계속 노려볼 수 있는 거지 저가가 막히는 순간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상승 여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미국 증시가 내려야 우리 증시도 내릴 거니까 지금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는 꽤 선반영한 모습이잖아요. 물론 국내 이슈가 있죠. 그 저 PBR 대책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로 지금 올린 거거든요. 2월달 내내 그 저 PBR로 그 종목들 다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려놓고 정책을 발표한 거 보면 알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과거 사례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시장에 녹아서 반영될 수 있을지도 좀 연구를 하면서 검증도 해보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협의도 해가면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해외의 사례를 갖다가 대충 짜깁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실효성은 없고 그냥 이벤트성으로만 이제 작용이 된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그대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응?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으면 이게 시장에 반영이 돼서 물량이 쭉쭉쭉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또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다고요. 만약에 이거 진짜 시장에서 ETF가 나오면 역대급 홍콩 ELS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이미 다 반영해서 주가를 다 끌어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ETF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한테 매수를 시킨다는 거는 이게 진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악마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상품을 다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하든가. 그러면 오히려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가지고 가격은 거품이 잔뜩 끼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ETF를 만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불펜에서 내려왔고요. 코스피도 주봉 하단선 아래 있고, 이게 문제예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월봉이 내리는 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월봉은 하단선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월봉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봉이 하락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주봉은 하락하려고 차트를 그린 거야. 지금의 주봉 차트는 하락하려고 차트를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는 게 전혀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하락하는 거, 월봉이 하락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주봉은 하락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주봉은 하락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을 찍어 누르는 방법은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정말로 누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개인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매도를 해야죠. 왜? 지금까지 장을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고, 현물 매수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체도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개인에게 현물 매수를 시킨다라는 거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하락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는 좀 부족하다. 물론 이제 오늘 막 미국 증시가 왕창 내려요. 그리고 내일 개파락하면서 막 개인이 현물을 막 미친 듯이 막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말을 뒤집을 거예요. 그런 말을 뒤집을 거라고. 그 정도의 그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거라고. 미국 증시가 확 무너지면서 개인 매수가 막 1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막 미친 듯이 현물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제가 제 판단은 잘못된 거다 라고 충분히 인정할 의사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이거는 하락을 위한 준비가 지금 딱 준비가 된 거니까 빨리빨리 곧버스를 사가지고 탑승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차트가 바뀌는 것보다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봉의 흐름은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1월 달에 월봉이 사실 12월 달에 저가를 깰 정도로 하락했거든요. 근데 그 하락하는 월봉에 들어간 돈이 2조 8천억밖에 안 돼요. 예? 12월 달에 들어간 돈이 7.5조인데, 예, 2조 8천억밖에 1월 달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뒤집지를 못한 거죠. 결국엔 2월 달에 훨씬 더 큰 반등이 온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돈이 차트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상승의 여지는 늘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천억 이상, 5천억에서 1조? 예, 그 정도 돈이 개인 매수가 들어오면, 예, 그때는 뭐 오버나이트를 해가면서 하방을 공략할 수 있겠지만, 뭐 5천억 이하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당일 거래로 마무리 짓는 게 정신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금을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움직이면 장중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장이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개인이 1670억.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다고. 외국인도 사고 선물도 사고 있어요. 누적으로도 선물은 매수라고. 그래서 이걸 뒤집을 만한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을 만한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뒤집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걸 좀 월봉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만약 이번 달에 끝났다고 쳐요. 예? 이번 달에 끝났다고 쳐도 하락하는 방법이,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내려가는가, 아니면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케이스가 있고 이제 2번 케이스가 있는데, 1번 케이스로 가려면 무조건 개인 매수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2번 케이스면 올라가는 동안은 개인이 매도할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작아야 돼. 예? 그러니까 돈을 막 크게 들이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한 뭐 100억대에서 2천억대 언더로, 그런 돈으로 끌어올렸다가 내릴 때 이제 굉장히 많은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단위의 돈이 바로 들어오는 상황이 오든가, 그게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월봉은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봉이 망가진다고 해도 저는 월봉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자금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자금의 변화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그 형태, 그리고 그 돈이 5천억이 넘는, 최소한 5천억이 넘는 흐름이 나와줘야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725까지의 상승은 계속 열어두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월이에요. 2월. 앞으로 10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점이 나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고점이 나온다라는 건 다음 봉의 고점을 낮춘다라는 거죠. 지금 봉이 고점이 나왔다라는 건 다음 봉의 고점을 낮춘다라는 걸 뜻해요. 예를 들면 주봉이 지금 고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고점을 계속 낮출 거라고. 자, 월봉이 고점이 나왔다면 다음 달에 고가를 낮추겠죠. 그러니까 하방을 보시는 분은 고가를 낮추면 매도 치면 되는 거예요. 응? 고가를 낮추면 매도 치면 되는 거니까 고가의 추이를 잘 보시면 되고요. 고가가 낮아졌을 때 매도를 쳤는데 저가를 깨고 종가가 무너지면 성공한 거고, 고가가 낮아진다고 매도를 쳤는데 저가를 지키고 종가가 위로 올라오면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뭐 고퍼스를 봐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월봉은 아직까지는 고가 방어 의지가 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고가 방어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고 싶으면 조금 더 낮은 단계까지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봉 기준으로 357.99 언더에서 끝나면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종가가 357.99보다 낮다라는 거는 상방에 성공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하방에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상방에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57.99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357.99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이 완벽하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까지 집행한 자금, 그리고 개인의 지금까지의 현물 매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주봉은 매도 가치가 없고, 월봉은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주봉이 잘 빠져가지고 마무리되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개인의 현물 매수가 충분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꼭 이게 인지를 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세요. 봉 빠진다고 나 지금 고보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따라갔다가 갭상승 나오면 또 두들겨 맞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은 꼭 감안하시고 세우셨으면 좋겠고,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 상방 보시는 분은 일봉의 이제 저가가 지켜지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